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 코스피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살금살금 3월의 공포장을 벗어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가끔 다른 분들의 경제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데 그분들의 영상을 참조해서 보게 되면 6월쯤은 돼야 이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분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은 이 8거래일 상승 신호가 뜨면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 이 하나에 맹신하는 순간 바로 골로 가는 법이고요.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이 바닥에선 정확한 게 없죠. 하지만 이 일정 기간을 두고 이렇게 철저하게 분할 매수에 임하고 이 장기간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개개인의 투자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 정답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적어도 이번 사태는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하기가 어렵고 유독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 또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는 다른 경제 지표보다 유독 확진자 수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지속 언급해왔는데요. 그럼 이제 나름 이 저점에서 한 30%가량 이렇게 올라온 지금, 그래서 나름 1450에서 나름 아래에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이때 주식을 안 사면 도대체 언제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직 위기가 시작도 안 했다.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고 실물 경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이 시국에 주식을 산다고? 너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내 주식 다시 폭락 또 시작하는 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0.1초 투자하셔서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가 3월 낙폭의 최저점 1450에서 지금 1857까지 약 27.4% 상승을 한 반등 국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손가락 빨고 있을 때 나름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재차 의미 있는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또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폭락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거 한 가지, 어느 한 가지라도 100% 확실한 정답은 없다는 것, 그 전제 하나만큼은 꼭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식시장은 레이달리오 할아버지가 와도 모르는 법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확률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느 부분이 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흐름이 나올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뒷장에서 이 과거의 사례를 한번 다시 보고, 과거에는 바닥을 찍고 몇 프로 정도의 상승이 이어진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지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뒷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물론 전제는 과거와 똑같이 흘러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 잊으셔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참고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일단 IT 버블 당시 2000년 5월 바닥을 찍고 거의 한 30% 정도 반등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 저점 대비 30% 이상 상승을 한 이후에도 다시 이렇게 강력한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주식시장은 재차 전 저점보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번 사태도 과거와 똑같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한 번 더 폭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있는 그대로의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계속 뒤에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2년 10월에도 코스피가 이 마이너스 30%의 낙폭을 보여준 이후에 이렇게 25%가량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재차 이 전 저점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주식시장이 거의 2달간에 걸쳐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이 상승폭을 반납해버립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이번에는 조정 이후에 바닥을 이렇게 찍고 본격적인 상승장 흐름이 연출됩니다. 여기서부터 몇 년간 상승 랠리가 펼쳐졌었고요. 이번에는 과거의 흐름과 달리 이 진바닥이 형성이 되었고 재차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이렇게 재차 조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2008년 10월 주식시장이 폭락을 이렇게 이어간 이후에 아주 가파르게 33%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5, 6개월이란 시간 동안에 조정하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다른 분들의 경제 영상을 참조하다 보면 이 시기를 참조하면서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똑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참조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과거와 똑같이 흘러간다고 맹신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과거 30% 이상 폭락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식시장의 1차 반등은 25%에서 30% 정도 반등을 했다. 그런데 2003년 3월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이 우상향 시에도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2008년에는 무려 1차 상승 이후에 마이너스 20% 이상의 조정폭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차 상승 이후에 높은 확률로 조정이 이어졌고 25에서 30%의 반등 후에는 어김없이 이 조정폭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27% 정도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다면 과연 과거와 같이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 될까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지금 이미 나름 바닥에서 27%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의 이전 사례들을 비교해서 볼 때 한 번 더 조정은 할 수 있다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데 또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하락 속도가 유독 빨랐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게 된다면 역시 경제활동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과거와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바닥에서 27%가량 올라온 지금을 볼 때 여전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가 1857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곧바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재차 하락한 흐름을 이어갈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이번 사태가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번 사태는 다른 거 다 제끼고 확진자 수 추이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폭락의 원인이 코로나였다면 반등의 원인도 코로나가 충분히 될 수 있었기 때문에 3월에 이 주식시장의 이런 급락의 원인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이 본격적인 확산세가 그 원인이 되고요. 우선 글로벌 정시가 3월 말부터 이때부터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시기가 되고요. 이 시기를 주식시장이 바닥을 점쳤던 이유는 역시나 이 한국, 중국의 전철을 이탈리아가 밟게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그래서 이를 보면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공포가 이 추세의 전환의 의미로 이 시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이 한국을 넘어서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까지 미국도 이탈리아와 이 경로가 매우 유사할 것이고 결론적으로도 지금 이런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탈리아가 이렇게 정점에 도달하기 이전은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펼쳐진 이런 폭락 구간이었다면 이탈리아를 필두로 이런 정점이 확인된 이후에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런 식으로 정점이 확인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 미국의 정점도 시장이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전 수준을 정확하게 더 회복하려면 결국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어야 하고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전 수준을 정확하게 더 회복하려면 결국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어야 하고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확진자가 정점을 기록한 것으로 바닥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또 더 오를 거야 라고 또 장담하기는 힘들고요. 중국을 예로 볼 때 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봉쇄가 해제된 점을 볼 때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통과한 후에 곧바로 경제활동이 재개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이 미국과 이 유럽의 실물 경기 여파가 4월, 5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50에서 코스피가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둔화되면서 이런 개선세가 주식시장을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등할 수는 있어도 이 전 수준, 이 정도 레벨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려면 뭔가 확실한 더 큰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최소한 이전 고점까지 이렇게 회복을 가파르게 하려면 확진자 증가세가 이렇게 현저하게 둔화하거나 또 둔화되는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탈리아와 미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그 수치가 높은 점을 볼 때 중국과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각시가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올려드리면서 확진자 수의 정점을 보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그 둔화폭이 얼마나 빨리 둔화되는 흐름이 펼쳐질지 그리고 이 주요 국가들의 셧다운은 언제 해제될지를 좀 눈여겨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다른 변수는 단연 유가죠.
유가가 계속적으로 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경우에 불안감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죠. 일단 수요랑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유가의 단연 첫 번째 폭락 요인은 코로나 사태가 됩니다. 신규 확진자 정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주식시장은 반응을 보이고 상승할 수 있었는데, 유가의 경우 결국 셧다운이 풀리고 경제 활동이 언제 재개가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급의 경우에는 최근 발표된 오펙의 감산 합의 여부인데, 일단 4월 12일 일평균 970만 배럴 정도 감산하기로 한 것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의미 있는 방향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이 오펙 합의 그 자체가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급자가 지금 등장한 상황에서 유가는 이전 레벨인 이 $60 선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미국은 원유 순수출국으로서 2020년 사실상 미국 셰일 업체들이 원유 수출을 본격화하려던 시점이었고요. 다만 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이 셰일 업체들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될 수는 있어도 앞으로 이 유가가 과거의 이 $60 수준처럼 급하게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이렇게 회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유가의 레벨은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 요인 측면으로 볼 때 유가의 회복 속도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 지속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려면 유가가 지속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왜 유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직접적으로 이 신흥국 화폐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이 유가와 신흥국 통화지수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만큼 수출 비중이 높은 이 신흥국들의 경제 방향성과 이 유가는 매우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가와 이런 원달러의 흐름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유가의 이런 상승은 이는 자국 화폐 원화의 상승을 의미하게 되고, 신흥국 통화 가치의 상승은 결국 이 외국인의 증시 유입에 발판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외국인이 유입된다는 것은 결국 이 코스피 반등의 이런 본격적인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폭에는 유난히 개인 자금들의 투입이 좀 컸다는 건데요. 증시 하락 중에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을 이번에 이른바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개인 자금을 논하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가 고객 예탁금인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시점에 고객 예탁금이 2020년 2월부터 이렇게 급증을 했고요. 사실 고객 예탁금이 작년 19년 12월부터 증가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이 갈 곳 없는 이 돈들이 이 주식판으로 좀 몰리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인 자금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전문가들조차도 이번 개인들의 매수는 꽤나 영리한 스마트한 자금의 성격을 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가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우량주들을 개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3월 초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월 이 말부터 해가지고 4월 초부터는 이런 우량주에 대한 편입이 아닌 이른바 단타족들 그리고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원유 관련 이런 ETF, ETN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 인버스 ETF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함되면서 누가 봐도 이 단기 트레이딩 목적에 이 투기성 자금이 좀 포함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이 단기 트레이딩 목적에 투기성 자금이 좀 몰려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코스피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기서 전 수준인 2200선까지 한 번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지금보다 더 확실한 당연한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의 조건으로는 당연히 확진자 수가 급하게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제는 이 정점이 아니라 그 하락폭이 얼마나 크게 가파르게 이어질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셧다운 해제 시점이 더 연장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유가가 $20 선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일단 저는 이 정도 선에서는 이 소폭 조정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전히 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고 하지만 이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실물 경제의 충격이 일정 부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5월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어 가지고 주가는 재차 반등보다는 이 소폭 이런 식으로 조정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유가도 일정 부분 20달러 선에 최소 이 5월까지는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국 경제는 회복하게 되어 있고 자본주의의 특성상 언제나 그렇듯이 이 비관론자들이 팔아버린 돈을 씹어 먹으면서 주가는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조정이 이어진다고 한들 전혀 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뉴스나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조정하게 되면 또 한 방에 이렇게 사기보다는 느긋하게 시간을 두면서 여전히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본인이 뭔가에 투자를 했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시장이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를 그려가는 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각씨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이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